다 같이 사도신경 시작함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울산지회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김홍주 장로님 혹시 오셨나요? 오셨죠? 예. 찬송 마치고 우리 김홍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84장입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별의 울음 가슴 터져 솟아졌네. 만세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 위에서 짐벗 끼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소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 4절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예, 우리 김영주 장로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나라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주시고 열강의 양육강식 현장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건국 대통령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한성 감옥의 간수장과 40여 명이
40여 명에게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울산의 110만 시민들에게 전도하는 저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헌국회 개회식에 이윤영 감리교 목사님 기도하신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을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이 나라에 허락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기념사업회 출범하기까지 수고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온전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울산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로 앞으로 일하실 우리 이우탁 목사님,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감언 이설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거기 인쇄물에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문화를 이지 말라. 아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가장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재자, 학살자, 미국의 꼭두가시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특별히 그 같은 외국과 선동은요 4.3 사건 그리고 4.19 혁명을 기념하는 4월달이 되면 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 세력들이 이에 맞서서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기 운동을 벌이고 또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되니까 주사파 세력들은 아예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정부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것을 철저히 덮었습니다.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을 내건 현수막에 아예 이승만 이름을 배제하고 또 국회에서 기념 행사를 치르면서 현장에 멀쩡히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어떤 동상 이런 것들을 가려버리는 식입니다. 우리가 건국전쟁을 통해서 이미 보셨습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이제 역사에서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지도자이시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시고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서 좋건 싫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논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모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올바르게 알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비방하는 이들이 대표적으로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의 점진적 발전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국민 수준 또 과학 기술, 법과 제도, 가치관, 윤리의식 등을 잣대로 되어서 과거의 인물을
이 사건을 섣불리 재단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의 시간상으로는 불과 145년 전이지만 조선 왕조 시대에 태어나서 그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백성으로 35년을 보내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해방 후에는 미 군정을 거쳐서 마침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북한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침략에 맞서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요, 자유가 없던 나라에서 자유를 향하는 다리를 발견했고 또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국민들을 안내했던 선각자였습니다. 비록 말년에 이제 잘못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다리에서 뒷걸음질 쳤지만 그 이전에 그 위대한 전진들을 무시한 채 말년에 잘못한 것들만 이렇게 가리켜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친일 정상과 6.25 전쟁 대처 과정에서 그 문제와 아픔을 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를 전복하고 적화시키려는 동족 산장의 어떤 비극을 일으킨 공산주의 세력의 야유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21세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조차 힘든 일이고 이미 수많은 그 21세기를 살아왔던 그 서구에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위대한 국민들이 일군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리더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편리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IT 그 나라를 보면요. 그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국가와 같은 거대한 조직에서 한 민족의 리더자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해방 후에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절대 다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많은 신생국가들이 공산화되고 미국조차 좌우합작을 고려하던 때에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악마성을 깨뜨려보고 그에 맞서서 싸운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또 유상매입, 유상분배식 토지개혁과 의무교육제 도입으로 국민 성숙과 계몽의 기반을 조성한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도의 외교수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보를 든든히 한 것 등 그래서 한미동맹을 맺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건국전쟁에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사람들이 100명 이상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대를 한번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침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할 때도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고 정국회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사파 세력들은 그 빈틈을 노려서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장악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 얘기처럼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린 이 자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빼앗고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이 자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지혜로 모이는 거죠. 앞으로 울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자유와 권리를 뺏기지 않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는 뒤편에 광고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뜻깊은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울산지회를 출범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먼 길을 마다하시고 찾아와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황교안 전 명예회장이시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황교안 전 총리님은 오늘 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어제 전화가 급하게 와서 이따 축사 시간에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광 우리 상임부회장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인사해 주시면 김유광 상임부회장님 본회 상임부회장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창 전 총리님이시며 상임 고문님이십니다. 전 총리님을 지내시고 본회의 상임 고문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사무총장 문무일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전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임영문 목사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건국전쟁을 3번 봤습니다. 3번 보고 첫 번째는 통곡하고 울고 두 번째는 흐느끼며 울고 세 번째는 가슴을 치며 울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력하지만 정말 바르게 세우고 가자. 너무 잘못됐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자 결심을 한 게 사실 우리 이유탁 목사님이 본교회 다니는 목사님이신데 큰 뜻을 품으시고 사실 저하고 서울도 갔다 오시고 이승만 기념 3박 4일 뭐 세미나도 하고 이랬던 분이라서 저는 미력한 민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앞으로 우리 울산 지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유탁 목사님 잠깐 일어나실 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애국 동지님들께서 오셨고 제가 사실 단톡방에 이 포스터를 만들고 여러 군데 뿌렸는데 오늘 사실은 날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날씨는 좋은데 오늘 박대동 의원 개소식 또 김기현 2시 개소식 사람들이 사실 150명 이상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겹치는 바람에 많은 인원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돌아가실 때 아니면 들어오실 때 저 뒤에 저 기표란이 있습니다. 이름 그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쓰고 가시면 그분들은 앞으로 울산에서 이승만 기념 사업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합력하실 분이라고 저희 믿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꼭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행사 마치고 기념 촬영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생각 끝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배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앞으로 양복에다가 달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오늘만 다르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버스 타시고 전철 타시고 어디 갈 때 이거를 달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쳐다보도록.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니 그걸 못 하십니까? 여기다 달고 다니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힌두 동기 중에 하나가
양복에다가 오바로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앞뒤로 쓰고 다녔던 분이 계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협조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울산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권규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찬송 한 장, 찬송 한 장 하고 권규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예, 오늘 2시에 다른데 오라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지강성 목사님 부탁으로 또 이우탁 목사님 부탁으로 여기 꼭 참석하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울산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울산지회 출범식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계획과 뜻대로 앞으로 통일도 이루어져서 통일 대한민국이 KTX가 유럽까지 연결되고 지하 자원 잘 개발하고 관광지를 개발해서 10만 불 시대가 속히 오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울산지의 출범식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울산도 성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출범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 현수막 오른편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원 준비됐나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는 고 이승만 우리 초대 건국 대통령과 순국 선열 애국지사님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음원이 준비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사실은 이
기념사업회를 혼자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사무총장님이 서울에서 많이 자문을 주셨는데 하다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1946년 6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승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원래 웅변학원 강사 출신에다가 강단에서 30년 서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순서도 뒤바뀌고 많이 이렇게 떨려서 죄송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음원이 있어서 방송을 통해서 좀 이승만 그 대통령의 육성을 이 기회가 아니면 물론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듣기가 어려울 거다 싶어서 제가 그 옆에 오른쪽에 순서지 오른편에 미국의 소리 방송 원본입니다. 이걸 실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소리를 음원을 잠시 듣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음원 주시죠. 이승만 박사께서 1942년 6월 13일 즉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기 3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고국 동포들에게 자유의 소식을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절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절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추매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은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해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극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방 히로시도 얼마만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서 대공열사 김구 이시영 조안구 조소왕 제씨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전 김약산 유동열 조성한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강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개석 장군과 그 군인의 원조로 군비 군노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휴바의 각지의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구동하는 중이며 따라서 군비 군물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히 보내게 되리니 우리 광복군의 수요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오직남내가 쉬지 아니하느니 37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얼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영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의기와 욕망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천추에 발표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행할 직책이 있으니 외적의 군기창은 낱낱이 타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파상하시오. 적병에 진할 길은 저저에 끊어 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을 없이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동영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이사들의 고문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타파하여 저의 섬 속에 몰아넣은 것이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다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에서는 아직 비밀히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권고할 터이니 그때는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외적은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와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비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백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 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방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날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여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길을 흘려야 자선난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자료들이 사실 더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시간이 오늘 많지를 않아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공산주의에 대한 영상을 제가 2개를 준비해 왔는데 그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치 못하면 총리는 우리나라도 다른 해방국들과 같이 나라가 두 절분으로 나누어져서 동족
상정의 화를 면치 못하고 따라서 결국 다시 남의 노예 노릇을 면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양 각처에서 모든 애족하는 동포의 합심 합력으로 단순한 민주정치 하에서 국가를 건설하여 만년 무궁한 자유복락의 기초를 세우기로 결심하십시다. 예. 뭐 나중에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저 육성이 진짜 이승만인지 아닌지 제가 헷갈려서 사실은 모르는데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육성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축하의 시간을 마저 가리겠습니다. 먼저 원래 권영세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 회장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내려오질 못하고 우리 김유광 삼인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상근 부회장 김유광입니다. 질곡의 역사를 딛고 신생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지셨던 독립투사 이승만 박사가 선택했던 자유민주주의는 옳았습니다.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그의 담대한 꿈, 그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의 선진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시대의 국제정치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가는 이미 역사가 설명해주고 있거니와 미래를 내다본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과 안목, 약소국가의 위상을 넘어선 뛰어난 전술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의 국제적 감각과 전략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진중함으로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으로 각인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의 반공 지도자이자 세계적인 반공 투사였던 우남 이승만의 반공 사상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에 빛나는 족적을 남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승만의 반공 전선은 한치의 양보 없이 운명을 걸고 승부에 나선 건건일척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투쟁하고 분투하며 이겨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어떤 세상이 전개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조국에 바친 그의 헌신에 아쉬움과 미안함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외로운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20대 청년 시절부터 자신에게 닥친 감당하기 벅찬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정진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담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90평생을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대한민국에 바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름답고 깨끗한 헌신을 믿습니다. 역사의 빛과 그림자가 있듯 우리 인간사회도 공과 과가 남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승만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못다 이룬 그의 소망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아버지 이승만 박사의 간절한 주문을 기억하며 실천할 때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듯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만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삼아 독립국가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는 데 성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울산광역시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울산지회 출범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승만 정신으로 큰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권영세 대도 김유관. 예, 기념사 감사합니다. 원래는 직접 오시기로 했었는데 우리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본회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황교안 명예회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울산 시민과 함께 활동하게 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울산지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3.1 독립운동과 우리 민족이 그토록 간절하게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일궈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억압받지 않는 나라, 평화롭고 수준 높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쉼 없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올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누구보다 먼저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는 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 하원이 이제야 알아챈 사회주의의 본질을 진작 알았었습니다. 소련군은 북조선에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라고 하는 단독정부를 세웠고, 따라서 1946년 6월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정읍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유럽의 나토 같은 방위 조약을 한국과 맺어주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휴전에 결사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방위 조약 없이 남겨진다면 당시 한국의 공산화는 시간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쟁취한 뒤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미 동맹이 안보를 튼튼히 해줌으로써 우리는 경제 발전에 총력 매진해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울산지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울산지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큰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초인류 정상국가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경님 나오셔서 강연을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누구인가? 잠시 강연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오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울산 지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메모 하나 해온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구정 연휴에 김덕영 감독의 건국 전쟁을 관람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로 국내외의 수없이 많은 증언 그리고 역사적
자료에 근거해서 이념적 혼돈의 시대에 힘도 정보도 지식도 없는 신생국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올바른 길을 선택한 과정이 온전히 이승만 박사의 업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 왜곡되고 과장된 사실을 근거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부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 때 서울은 안전하다는 거짓 방송을 하고 한강 철교를 폭파해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으며 자신만은 살기 위해 후방으로 도망쳤다는 것이 역사적 상식처럼 되었었습니다. 또한 4.19 의거 때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주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도 역사적 정설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다큐는 이를 팩트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끊어진 다리를 사람들이 위태롭게 건너가는 사진은 평양 시민이 대동강 철교를 타고 피난 가는 사진이었습니다. 한강 철교 폭파는 군경의 통제 아래 민간인 사망자 하나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안심하고 제자리를 지키라는 라디오 육성 방송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박사의 육성은 적군이 전차로 무장하여 남쪽으로 진격 중이고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으며 메가더 장군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진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19 의거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제도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선출했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박사가 이미 사망해서 이승만 박사의 대통령 당선은 확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이기붕 민의원 의장이 장면 후보를 이기기 위해 자행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고 공정하게 다시 해야 합니다.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 한국 사회에 마치 정설처럼 널리 뿌리내리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학자와 지식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공만을 높이 평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박사가 서거하고 60년도 지난 지금 우리가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수정하고 공과를 재평가하는 데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1910년에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저는 1978년에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인 1960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이화장 부근의 동숭동 산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라고 발표한 뒤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에서 대통령 취임 전 거처였던 이화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그가 운집한 시민들을 향해 여윈 손을 흔들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모인 시민들은 이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4.19 시위 후 일주일도 안 되어 하야했겠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52년이 지난 2012년 10월 3일 프린스턴 대학은 한국의 프린스턴 졸업생들과 몇몇 독지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강의실 하나를 이승만
렉처홀, 싱만리 렉처홀로 명명했습니다. 명명식 후 저는 우드로 윌슨 행정외교대학원의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에게 제1회 이승만 박사 추모 기념 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이 대학원, 우드로 윌슨 행정외교대학원은 이승만 박사의 지도 교수였던 윌슨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강의 제목은 희망, 연민, 그리고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영어로는 Hope, Compassion and the Can-Do Spirit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이라는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저보고 이승만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만일 이승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예를 들며 문화혁명 후 개혁 개방의 기수였던 등소평은 문화혁명을 주도한 모택동을 07 과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승만은 적어도 08 과2 이상 좋은 일을 했다고 평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23년 3월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의 당 부당이라는 논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공화제 성립 이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분 계급 제도가 혁파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 인민의 평등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본주의 발달로 빈부격차가 생기고 경제적 노예계층과 계급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산당이 이를 평등하게 하자는 주장은 옳습니다. 그러나 균등하게 나누자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공산당의 부당함은 5가지로 요약됩니다. 토지, 건물 등으로 모든 재산을 나눠 가지자는 것, 자본가를 없애자는 것, 지식계급을 없애자는 것, 종교단체를 없애자는 것, 궁극적으로 정부도 군대도 국가사상도 없애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잃어버린 국가를 먼저 회복하고 세계의 당당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군사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말씀, 프랑스 혁명 제 말씀은 이승만 박사가 쓴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구한말 전제국가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하고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반공사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자유롭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하면서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 체계로 규정하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한 지 불과 6년 만에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반공사상을 확립한 이 박사의 해안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박사가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Japan Inside Out이라는 글 1941년에 나온 그래서 책에서 일본이 곧 미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1941년에 나온 이 책에 대해서 대지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펄벅 씨 아시죠? 노벨상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1960년대에 노벨상을 받으셨지만 1941년에 벌써 펄벅 씨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책을 아주 호평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 책에서 이승만 박사는 일본이 1905년인가요? 데프트 가츠라 미국 일본 협약에서 한국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 듯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펄벅 씨는 그 일을 미국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이승만 박사의 책을 아주 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루하시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매우 드물게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형 정치가로 외교 독립 노선을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김좌진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처럼 무력 독립 노선을 추구하지 않았으니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은 부당합니다. 물론 수많은 유명 무명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박사의 미국, 루스벨트의 미국과 중국, 장개석의 중국에 대한 피눈물 나는 끈질긴 외교의 성과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조선 독립과 자유민주공화제를 신봉했고 반공주의자이면서도 평등 사회를 추구했으며 교육과 상공업 진흥으로 부강한 나라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박사의 꿈은 우리 지연헌법에 대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후 우리 한국 사회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승만 박사가 한국전쟁에서 남한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도록 이끌었다는 점, 그리고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 후 기적적인 경제 발전의 튼튼한 발판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이승만 박사의 탁월한 지도력과 외교적 업적은 충분히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보자면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50, 30 그룹에 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50이라고 하는 것은 50, 100만, 즉 5천만, 30이라고 하는 것은 30천입니다. 5천만 인구의 1인당 소득 3만 달러 넘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 7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이게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보다 공식적으로는 2021년 7월 옹크타드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미안합니다. UN 옹크타드니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라는 UN 기구에서 한국을 그 과거의 분류로부터 좀 바꿔놨습니다. 그 옹크타드는 세계 각국을 A그룹, B그룹, C그룹 또는 D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은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고, B그룹은 서구라파, 북미, 그다음에 오세아니아라고, C그룹은 뭔가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저 중남미, 그다음에 D그룹은 동그라파. 근데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아시안 아프리칸 간추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A그룹에 있었지만 2021년 7월에 이제 한국은 B그룹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만은 물론 아닙니다. 일본도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지금 지리적으로는 A그룹이지만 국가의 위상 이것을 B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현재 우리는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병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는 2차 대전을 전후한 세계사의 흐름을 날카롭게 간파하고 한국을 독립으로 이끈 외교가이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조선 사회의 누적된 적폐를 풀어간 선각자요, 자유민주주의 계몽운동을 통해 국민을 일깨운 사상가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혼란 속의 국제정치를 꿰뚫어 본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 아쉽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나라를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한다라는 이 박사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따스한 봄날
우리 사회에 애국의 꽃, 애족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격려사로 사단법인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명문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길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인 저희들은 목회에 전념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나라를 걱정하고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지랖게 이렇게 목사로서 나서는가 봤더니 오늘 해답을 찾았는데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까 음성 들린 중에 이수진 장군, 임경업 장군, 제가 임경업 장군의 16대 후손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계속 제가 잠 못 자다 그랬는데, 물론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 좌파 정권에서 30년 전부터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회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말을 이들은 철저하게 실행해왔고, 똑똑한 사람들을 김일성 장학금까지 받아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훈련시켜서 지금 이 나라를 전부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불쌍할 정도입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보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정신이 투철하고요. 국가 간이 시장 경제 원리가 절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해서 철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인 것을 봤습니다. 근데 참모진이나 지금 이 정부가 바뀌었어도 그 밑에 주요 요직들은 아직도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4월 10일 날 이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구원은 하나님 100% 해주지만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거나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4월 10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천하는 걸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십시오. 엄청난 세력들이 뒤에서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정말 선거 잘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한국교회가 뭉치면,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의 좀 돕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동성애, 이거는 성경의 진리를, 창조의 진리를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 역사를 무너뜨리는 이거 아주 핵심인데,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인권입니다. 절대 인권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의 진리가 무너지는데도 설교하면서 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정말 격려하고 싶고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앞장서서 우리 김유강 우리 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정운창 총리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게 가까이 뵈서 참 영광이고요. 그리고 우리 문무일 우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님 매일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데 저도 막 바빠서 팔로우 못합니다만 들어보기도 하는데 이런 분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의리가 없습니다. 의리. 여기 이우탁 목사님 울산에서 지광선 목사님 같은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좀 이익이 되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려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그런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울산도 여러분 힘을 합해서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선거 혁명이 이루어지도록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연합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 저는 전라도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우리가 부산 기독연합회하고 교류를 하면서 순교 기념 대회를 하고 영암하고 저기 영광에서 하고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유엔 공원 묘지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념식을 하면서 하는데 광주에서 온 분들 정말 격려합니다. 오면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돌아가면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이승만 박사님을 주셔서 건국 대통령으로 세우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세워내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에는 우리 문무일 사무총장님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뭐 쭉 이렇게 끌고 오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나오셔서 이화장 소개 시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문호 카프카가 인생을 상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시대정신입니다. 왜 우리는 이승만을 되돌아보게 됐는가? 대한민국의 아버지 그는 어떤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며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이승만을 바라보게 됐는가? 여기 와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45년, 한국에서 45년, 도합 90평생을 살았는데 저도 20년 이상을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조직 이승만 기념사업회 지회가 목사님들이에요. 지회장님들이. 그러니까 한국도 목사님들이 꽤 많이 진출해서 노력을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 울산 지회도 우리 이 지회장님, 이우탁 지회장님이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미국에서 요전날 제가 며칠 전에 돌아왔어요. 목사님하고 변호사하고 의사, 여기 김유광 박사님이 의사입니다마는 식사를 했는데 누가 점심값을 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냈을까요? 목사님이 냈을까요? 변호사가 냈을까요? 누가? 목사님이. 식당 주인이 냈습니다. 다 대우받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세상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자의 선택 그리고 내 직업의 선택 내 활동의 선택 내가 모두 다 선택한 것이거든요. 여기 오늘 일정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위해서 헌신했던 애국자 이승만은 그럼 뭘 남겼는가? 자, 보세요. 피로 맺어진 관계를 혈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서 혈맹 미국에 쫓아가서 피를 뿌린 게 아니고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3만 5천여 명이 우리 산하에 와서 죽었어요. 피를 뿌렸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1954년 8월 2일 영웅행전을 마친 이승만 맨하탄에서 그날 저녁에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파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뿌려준 미국 젊은이들, 미국의 어머니들 고맙습니다. 영어로 Thank you America, Thank you America. 눈물을 흘리는데 모두가 다 울어요. 그게 이승만의 나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1950년 이렇게 피를 뿌린 미국의 젊은이들, 50년대 얘기는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50년대 노래들이 있습니다. 단장의 메아리 고개, 봄날은 간다, 님 계신 전선, 3파선의 봄, 뼈아픈 시절, 배고팠던 시절, 눈물겨운 시절, 이 시절을 겪었던 시대, 여기 아마 겪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시절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우남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혈맹에서 동맹으로 넘어옵니다. 만약 미군 아이들이 없다고, 아이들이라서 미안합니다만, 한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엄청난 이승만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온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정부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사람 안 되겠다, 에버 레디 플랜, 이승만 제거 작전 2번에 걸쳐서. 그런데 안 되는 게 참모들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이승만은 북한하고 싸운 게 아니라 중국과 싸우고 소련과 싸우고, 아니 세계적으로 싸우는 반공 지도자, 세계적인 투사입니다. 결국은 이승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미군 주둔이 시작이 됐고,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 평양에서 눌러 싸워 공격하면 누가 먼저 다치나요? 우리 장병은 물론이고 미군 장병들이 우선 다쳐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들어와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말하자면은 혈맹과 동맹이라는 의미는 미국이 다치면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한국에서 얼마나 크게 도와줄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치면 무조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그게 한미동맹이고, 그런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은 창출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화장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화장은 이승만이 유일하게 남긴 재산입니다. 1945년 10월 16일에 33년 만에 이승만이 들어옵니다. 조선호텔에 2주간에 걸쳐서 스위트룸, 큰 방 2개를 얻어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에 장진섭이라고 하는 도남동에 있던 분이 600~700평짜리 우리 집에 와서 귀거를 하십시오. 그게 도남장이에요. 2년 동안에 거기 계시다가 거기서 마포장으로 가서 한 2개월 음습한 곳이에요. 거기서 이승만 암살 그런 조짐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장이 적발을 해서, 그때 애국자 33명이 나서서 이승만 박사를 보호해야 되겠다. 2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그래서 시작돼서 결정된 게 이화장입니다. 이화장에 들어간 것이 1947년 10월 17일 이화장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화장은 조선시대 신숙주의 손자 신광안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멋있게 단장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일정시대 1931년에는 이화여전을 나온 황원수라는 처녀가 3,000평을 10원씩 해서 거기를 삽니다. 남편 강익가시와 함께 계속 가꾸고 씁니다. 1934년에 이화장 위에 가보시면은 이화장에 5~6평짜리 집이 있어요.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조각당입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 초기 내각이 거기에서 결성이 됩니다. 조각당에서. 그래서 그 젊은 여인이 1934년에 8월 15일에 상냥식을 해요. 인시에. 그래서 11년 후에 거기서 대한민국 건국이 시작이 되고 첫 조각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화장이 갖고 있었던 그 의미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세상에 남긴 오직 흔적이 그거 하나예요. 재산이. 하와이 가셔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와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딱 90이 됐던 해 요양원 원장 미국인 존슨 여사가 닥터리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누워 있으면서 money, 돈. 그래서 왜 당신은 돈이 필요한가? 라고 물으니까 내 고향에 우리나라에 돌아가고 싶다.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월을 관통해서 헤아려 보면 일찍이 미국에서 감옥 생활 5년 7개월을 끝내고 미국 가서 5년 동안에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 여기 정운찬 전 총리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5년 동안에서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대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그 유명한 옛날에 젊었을 때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에 가서 만난 첫 대통령이 누구였죠, 총리님? 네, 우드로 윌슨은 자기 선생님이었고 또 최초의 대통령이 젊었을 때 가서 만났습니다. 독립을 얘기하면서 독립을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젠하워, 그리고 유명한 전쟁 때 트루만 대통령, 4명의 대통령을 상대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화장 주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세상을 떠나니까 하와이에서 기절을 해버려요. 2번이나. 그래서 시신과 함께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벤프리트 장군이 플로리다에서 날아와서 아들 이인수 박사와 함께 시신을 모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안장을 합니다. 현충원에. 그런데 미국 그 사령관이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분이 한국인 못지않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참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동이에요. 그래서 백선엽 대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00살 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벤프리드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플로리다까지 딸의 앞장서라. 그래서 플로리다의 벤프리드 장군을 가서 만나게 돼요. 노 장군들이. 저쪽도 대장 출신이고 이쪽도 대장 출신이지만 선배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멍하니 아무 말을 못해요. 그냥 눈물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끈끈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대한 기적의 대한민국 번영을 누리는 것은 그 중심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다. 지금까지 왜 우리는 이승만을 거부하고 지우려고만 했을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이승만에 대한 그 흔적을 새겨보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가꾸는 데 성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제 얘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지회가 창립이 됐습니다만 광주에서 오신 우리 박성민 씨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일행 다 3분 없었습니다. 광주 직화시 2대가 아마 지회장을 맡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기념사업회에서 이승만 평생회원 지정서를 가져왔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정서를 지금 바로 주셔도 되죠? 네, 예. 이따가 지금 바로 미국에서 여전날 그 평생회원 지정서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먼저 김유광 부회장님 나오시고요. 이우탁 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승만 평생회원 지정서 이우탁 회원번호 제5005 귀하를 제5005 이승만 평생회원으로 지정합니다. 부여받으신 회원번호는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초석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권양세
2024년 3월 2일로 했습니다. 사진은 찍는 사람 없나요? 네. 예, 찍으시죠. 지혜자님 그 사람 가깝게 찍으시죠. 이 앞에서 나와서 찍어야 돼. 자, 다음에 지광선 제2호 지광선 5001호입니다. 다음에는 김홍주 제5003호 김홍주 내용은 같습니다. 서영준 5002호 이와 같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권규훈 지성인 회원번호 5005호 내용은 같습니다. 장현정 회원번호 5007호 내용은 같습니다. 장현정. 다음에는 지성산 회원번호 5006호 지성산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는 백인옥 씨 안 계시나요? 네. 회원번호 5008호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규 회원번호 김정규 씨 5009호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수 네. 박대동 최규련 5012호 내용은 같습니다. 강희열 앞으로 나오시죠. 강한나 강희열 5013호 이은혜 보셨나요? 권미숙 맞습니까? 회원번호 5016호 내용 같습니다. 박미호 안 그러셨습니까? 알았습니다. 네. 이현숙 회원번호 5018호 내용은 같습니다. 이성덕 회원번호 5019입니다. 이영석 5025 회원번호 25 내용은 같습니다. 허경보 5021호 내용은 같습니다. 이덕호 네. 박주현 맞습니다. 네. 회원번호 5023호 박주현 내용은 같습니다. 최종영 그래서 김영철 네. 정선교 안 오셨어요? 이성걸 이관우 이명진
김영미, 김민하, 조광래, 네, 조광래 끝으로. 이 평생 그 회원 지정서는 우리 우산지회에서 우리 지회장님하고 사무총장께서 앞으로 계속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회원 지정서는 본부에서 회장 이름으로 발급해서 차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92세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떠나면서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너희 시아버지 이승만 박사는 곧 영웅이 될 테니 걱정할 게 없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웅이 된 건 200년이 걸렸는데 곧 이승만 박사는 한국의 영웅이 될 거다. 왜? 그것은 한국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단서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게 많아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어느 민족 못지않게 정리 능력 뛰어나고 맡겨주면 잘하고 겁도 없어요. 영어도 몰라도 무조건 뛰어나가서 별거 다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다른 민족들은 파트너십이 돼요. 한국 사람들은 친지끼리도 통합이 안 돼요. 노 파트너. 그럼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없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바꿔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을 키우질 않아요. 사람을 키우질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세고 셌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일은 나누어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 내가 다 해야 되나요? 세상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 완성된 사람은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이승만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신적인 존재로 그냥 신격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왜 실패를 했을까? 간단해요. 혼자서 다 했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포드,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미국이 위대한 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은 위대하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해요. 미국은 다 얘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기다리며 해나가는 미국은 사람으로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이걸로 공산주의와 싸워서 북한보다 낫잖아요. 이겼잖아요. 그걸 기초를 만들어준 양반이 자유민주주의 뿌리 이승만. 그로부터 75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25년 동안만 가면 100년 되면은 세계에서 어떤가는 민주주의가 될 거라는 확신 갖고 이승만 운동 열심히 해 나가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그래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 총장님 제가 들으니까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서 사무총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앞으로 응원군이 많이 생겨서 제가 이제 힘이 좀 나고 앞으로도 또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수백 군데 전화했어요. 단톡방에다가 막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자문인 좀 같이 합시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뜻은 공감하는데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거 안 함. 나는 자문위원 나는 고문 이런 거 못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기 한 12번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위촉장을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름을 인센스에서 이걸 하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 돈이 한 3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거 위촉장하고 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의 기념사표를 출범하면서 이런 A4 용지 종이 쪽에다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좀 위상 있게 격상 있게 하고 싶어서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다는데 사실 돈은 없고 이제 그런데 지금 청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힘을 좀 빌려서 끝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게 되면 저는 울산에서 지금 제가 엊그저께 그 부산에 제13째 자유의 숲이라고 하는 이승만 그 연합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포럼 김재동 목사 불러서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 13차입니다. 포럼이. 울산도 이걸 하면서 포럼, 강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스팔트 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힘을 가지고 교육청에 가가지고 우리 울산에 교육청에 가서 건국 대통령 같은 좋은 이 팩트 다큐멘터리 영화를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상영하라 하고 아스팔트에서 누워서라도 내가 이걸 시위를 할 모양이야. 할렐루야. 아니 왜 상임부회장님 아멘을 안 하시고.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추대미 위촉장 전달을 하는데 목사님, 이 목사님 잠 나오시고요. 사실은 이건 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울산 지회의 대표 상임 고문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수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임 고문으로 울산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 울산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수락을 받았고 그다음에 백왕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합동교단 총회장 하신 분이 계십니다. 거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못 드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총련 사실은 나라사랑 애국단체로서는 최고의 단체입니다. 우리 임영본 목사님 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름 부르시면 나오셔서 위촉장 내지는 주대장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선 마이크 좀 줘주시고요. 임영본 목사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추대장 임영문 귀하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울산지회 상임고문으로 추대합니다. 2024년 3월 16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울산 기념사업회 울산지회 대표회장 이우탁 목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장현정 잠깐 나와주세요. 요거 락해 주세요. 김홍주 장로님 나오시고요. 위촉장 김홍주 귀하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울산지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3월 16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울산지회 상임대표 이우탁 목사. 서영준 장로. 서영준 장로 나오시고. 이하동문 할 겁니다. 자, 이하동문입니다. 박수 주시고요. 강희열 장로님. 이하동문입니다. 이성덕 목사님. 이하동문입니다. 이덕호. 이영석 우리 부장 신임 회장님. 이영석 우리 신우회 회장님. 현대중공업 신우회 회장님. 김성수. 최종령 그러셨죠. 김영철 그러셨고 김조영 김정규 대외협력위원장입니다. 이하동문입니다. 허경보 그리고 배인옥 준비해 주세요. 허경보 배인옥 지성인 청년위원장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뜨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이 위촉장을 31개를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다 무명으로 이름 쓰지 말고 나머지 다 쓰고 이름만 쓰지 마라 그래서 이걸 10개를 해왔는데 오늘 여기서 3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치훈님 나오십시오. 이치훈님. 예, 이치훈님을 자문위원으로 저분은 이제 불신자신데 어쨌든 대한민국 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장영찬 우리 대표님 나오세요. 장영찬 대표님, 네, 나오세요. 우리 장영찬 대표님도 부정선거 내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국운동하시는 일반인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황용기님 나오세요. 예, 특전사 출신 같으세요. 특전사 출신인데 까불면 다 죽인다 이런 식인데요. 어쨌든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장현정, 예, 장현정, 저쪽으로. 이게 맘세대 위원장을 세웠습니다. 하도 맘카페에 이 좌파들이 많아가지고 맘세대 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 목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네. 이상 추대 및 위촉장 전달 마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저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사람 안 오면 어떡하지? 전직 총리님도 오시고 또 위에 서울에서 이렇게 먼 길마다 오시는데 사람들이 몇 명한테 썰렁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아까 보니까 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위촉장 자문위원 위촉장이 몇 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자원하신 분은 제가 위촉장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24년 9월쯤 돼서 이승만 포럼 정도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활기 있게 일어나고 어쨌든 여러분 여기 지금 주신 이 배지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번에 200개를 했는데 다 소지는 안 되는데 그 200개를 하는 그 업체에서 보니까 한 400개 정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시고 요거는 이렇게 이제 가셔서 서울 전철 같은 데 타고 다니실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가서 쓱 하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쳐다볼 때 좀 미친놈 봐라 그러면 그래 나 미친놈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아멘 할렐루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인사 및 표회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유탁 본회 회장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 말씀하시고 광고 보고에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랜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승만 기념사업회 오늘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애국 유튜버가 한 분 저 뒤에 와 계십니다. 환희통신이라고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예, 다 같이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함께 하고 예, 마치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인사하시고 오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이유탁 목사님, 목사님. 잘 나오세요. 자, 찍습니다. 계속 찍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이승만! 화이팅! 이승만! 화이팅! 자, 요거 하나 찍어주세요. 서울 카메라. 이거 카메라. 카메라, 저 카메라. 자, 사모님. 더 좋은 걸 해서 내가 보내겠습니다. 이거 이 카메라. 제 친형이니까. 네, 우리 집사람입니다. 예. 우리 아내 보내드릴게요. 우리 아내. 아들이 지금 우리 아들 둘째. 자, 이승만 하면은 정신 그래. 이승만 정신 한번 파이팅. 이승만 정신. 파이팅! 잠깐만. 나와주시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이승만 정신 화이팅! 괜찮아요? 화이팅! 네. 인사들 나누시고